삶의 이유 앤드일. 가장 오래된 질문을 사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의식을 가진 이래 끊임없이 던져온 물음이다. 고대 철학자들도, 중세의 신학자들도, 현대의 사상가들도 이 질문 앞에 섰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한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너무 많은 답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말하고,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라 말하며, 과학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이라 설명한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사랑은 서로를 돌보는 것,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답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답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찾는 존재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를 창시했다.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A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삶의 이유는 행복, 쾌락, 성공 같은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 어려운 일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고 평범한 일상도 소중한 순간으로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프랭클은 세 가지 원천을 제시했다. 첫째, 창조적 가치다. 무언가를 만들고 성취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예술, 학문 등을 통해 우리는 의미를 발견한다. 둘째, 경험적 가치다.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연을 느끼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은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된다. 셋째, 태도적 가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자유이자 의미의 원천이다. 3. 관계 속의 삶.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은 일을 더 하지 못한 것도,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것, 관계에 더 신경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삶의 의미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 속에서 산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한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삶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타인을 수단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대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 그 순간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런 관계의 경험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때 우리 삶은 개인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런 확장된 관계의 인식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유사, 성장하는 삶의 또 다른 이유는 성장에 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변화한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 이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다.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성장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난다. 지적 성장은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얻는 것이다. 감정적 성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장은 타인과 더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모든 성장이 우리를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든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두렵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 낯선 것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도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리고 그 성장이 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 꼭 기여하는 산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기여하는 데서 찾는다. 타인을 돕는 것, 사회를 개선하는 것,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자신보다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깊은 만족과 의미를 경험한다의 기여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다. 세상을 바꾸는 큰 업적도 의미 있지만 일상 속의 작은 친절도 충분히 의미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심리학 연구들은 타인을 돕는 행동이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 때 더 행복해진다는 것. 하지만 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행복은 고립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연결과 기여 속에서 피어난다. 각자의 답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혹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답이 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이유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마다, 경험마다 변화할 수 있다. 젊을 때의 답과 나이 들었을 때의 답이 다를 수 있다. 성공했을 때의 답과 실패했을 때의 답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어쩌면 삶의 이유를 찾는 여정 자체가 삶의 이유인지도 모른다. 질문하고, 탐색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사랑하고, 창조하고, 기여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미를 만들어가며 산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의미를 의심하며,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장 속에서, 기여 속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를 발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